같이 살자는 말 장난 아니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다. 그저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방엔 내 과거가 함께 들어올 줄은 몰랐다. 야, 남자랑 같이 사는 거 진짜 괜찮겠어? 친구들이 걱정할 땐 나도 좀 고민은 했다. 근데 솔직히 집세 반으로 줄인다는 말에 흔들렸고 요즘 시대에 뭐 어때 싶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 전혀 모르는 남자와 같은 집,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근데 문제는 그가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였다. 처음 그를 본 건 계약서 쓸 때였다. 김지호 씨 맞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웃음 어딘가 낯익었다. 웃을 때 왼쪽 입꼬리부터 살짝 올라가는 버릇.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눈빛. 그게 나를 괜히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우가 내 방 앞에서 조용히 물었다. 너 혹시 고2 때 일반 아니었어? 나는 놀라서 숨을 멈췄다. 그 기억을 꺼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맞아, 근데 어떻게? 지우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역시 맞구나. 유진아, 나 기억 안 나? 나는 숨을 삼켰다. 이름이 아니라 그 목소리, 그때 그 교실에서 뒷자리에서 나를 자꾸 불러 세우던 그 목소리였다. 지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다. 지우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였다. 말이 적고 눈빛이 진지했던 애.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눈이 마주치면 어쩐지 숨이 멎는 사람이었다. 그때 우리는 아무도 몰래 서로를 좋아했다. 축제 전날 밤 분주하던 교실이 하나둘 불이 꺼지던 그 늦은 시간. 우리는 둘만 남아 있었다. 나는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고 지우는 교실 뒤 창가 자리에 가만히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가방에서 귤 하나를 꺼내 말없이 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그냥 먹어. 시진 않더라. 귤을 핑계로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늘 조용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작게 웃으며 귤 껍질을 벗겼고 그는 내 앞에 천천히 다가와 섰다. 내일 아침엔 더 정신없을 것 같아서. 그가 말했다. 응, 나는 물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어 말했다. 할 말이 있었거든. 지금 해도 되는데?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이거 말고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리고 그는 갑자기 내게 천천히 다가와 입을 맞췄다. 가볍게, 조심스럽게. 교실 형광등이 절반쯤 꺼져 있던 그 늦은 밤. 우리 둘의 그림자가 칠판에 길게 겹쳐져 있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나는 몸이 순간 얼어붙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 짧은 입맞춤은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쌓아온 마음의 무게였다. 입술이 떨어지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키스였다. 고3이 되던 봄. 나는 학교를 옮기게 됐다. 아버지의 정근 때문이었고 나는 말도 없이 사라졌다. 지우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건 말하면 못 떠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지우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때 너한테 쪽지라도 하나 쓸걸. 그게 그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린 어색하게 웃었다. 서로 그 시절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왠지 따뜻하면서도 잔인했다. 짧았고 어설펐고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며칠 뒤 같이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때부터 만난 사람이 있어. 그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그럼 그 사람 좋아해?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라 나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다. 좋아하지. 입술을 겨우 열어 내뱉은 말. 근데 나조차 알 수 있었다. 내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음을 그도 알았을 거다. 내 말보다 내 망설임이 더 솔직했단 걸.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지우가 자꾸 떠오르는 걸까? 연애를 오래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보다 습관에 가까워진다. 같이 밥 먹는 것, 문자하는 것, 주말에 만나는 것. 근데 지우는 습관이 아니었다, 사건이었다. 조용히 다가와 내 평범했던 하루를 뒤흔들어 놓는 사람. 며칠 뒤 지우가 늦게 퇴근한 날이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냈고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았다. 하루 어땠어? 그냥 좀 힘들었어. 유진이는? 나 그냥 지우 기다렸지. 말을 뱉고 나서야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았다. 지우도 잠깐 나를 보더니 고개를 툭 떨구며 웃었다. 그 말 위험한 거 알지? 알아. 침묵이 흘렀다. 둘 다 눈을 피한 채 맥주만 들이켰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동시에 같은 꿈을 꿨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며칠 뒤 내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 속 내가 뒷모습으로 앉아있는 컷. 내가 제일 좋아하던 사진이야. 뒤에서 보던 내 모습이 제일 예뻤거든. 나는 앨범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 대신 숨이 멎었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첫사랑은 원래 그런 건가? 말보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관계.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소리 없는 텔레비전, 사라지지 않는 감정. 그 침묵이 우리를 잇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흔들리는 줄 알았다. 근데 그게 기분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요즘 좀 이상하네. 우리 연락도 좀 줄었고 남자친구 민우가 무심하게 던졌다. 그런가, 나 그냥 좀 바빠서.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근데 나조차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실 요즘은 지우의 출근 시간에 더 예민해졌고 민우의 카톡엔 답을 하루 넘기기도 했다. 그게 내가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우가 자꾸 신경 쓰여서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지우와 단둘이 늦게까지 남게 된 날이었다. 비가 왔고 우리는 우산 하나를 나눠 썼다. 요즘도 그 사람 좋아해.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좋아하려고 해. 지우는 작게 웃었다. 그 말 솔직한 거 맞아? 나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몰라, 나도 헷갈려. 그 말에 지우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용히 집으로 걸어왔다. 근데 그날 밤 샤워하고 나온 내 방문 앞에 쭈그려 앉아있던 지우를 봤을 때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지금도 내가 좋다.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앉았다. 너 지금 이 얘기해도 돼. 우리.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나 진짜 미치겠어. 내가 옆에 있는데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거. 그게 더 지옥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 방에 누웠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벽 하나 사이로 들리는 가벼운 숨소리, 침대가 삐걱일 때마다 마음이 더 시끄러웠다. 그날 이후 나는 민우에게 점점 연락을 피했다. 답장은 짧아졌고 목소리는 공허해졌다. 민우가 말했다. 유진아, 우리 뭐가 문제야? 지금 너 예전 같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단지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며칠 뒤 지우와 단둘이 마트에 다녀오는 길. 그가 갑자기 물었다. 지금 우리 둘이 만약 처음 만났으면 어땠을까? 나는 멈칫했다. 몰라, 그럼 그냥 룸메이트로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지금도 똑같이 너 좋아했을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 그날 교실 뒤편에서 귤 하나 건네던 그때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둘 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무거웠고 공기는 느리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TV를 보는 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막도 대사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 심장이 너무 커서 귀를 막고 있었다. 나 진짜 더는 못 참을 것 같아. 지우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달랐다.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확실했고 조금은 망설임이 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가까웠지만 아직 닿지는 않았다. 그 숨결거리, 그 침묵 속 맥박의 소리, 우리는 동시에 삼켰다. 나 지금 이거 말고는 널 좋아한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의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확실하게 해. 그 순간 지우가 나를 안았다. 두 팔이 허리를 감싸 안았을 뿐인데 나는 그 품에 눌려 몸이 작게 떨렸다. 그의 손이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고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다.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원한 적이 있었던가 싶어. 그의 속삭임이 심장에 박혔다. 입술이 닿은 건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몇 년을 기다린 시간처럼 느껴졌다. 천천히 한 번, 다시 한 번.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고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의 손끝이 내 팔을 따라 내려오다. 허리선을 감았고 나는 그 감각에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우리는 말을 잃은 채 서로의 체온에 침묵으로 답했다. 소파는 너무 좁았고 우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몸을 기댈 곳보다
마음을 눌러놓을 곳을 더 원했다. 지우가 내 손을 잡았다. 숨결 하나까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그가 내 손을 가볍게 당겼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손을 그대로 따라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몸에 울렸다. 딸깍. 세상과 단절된 그 조용한 한 칸. 공기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지우는 내 앞에 멈춰섰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더는 숨기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건 오래된 그리움과 지금 이 순간의 욕망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와 눈을 맞췄다.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이 무너졌다.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가슴에 닿은 체온이 너무 선명해서 나도 모르게 가볍게 한숨이 흘렀다. 짧은 숨결. 하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었다. 그가 입술을 가까이 가져왔다. 살짝. 그러다 깊이. 입술이 겹쳐지는 감각은 기억이 아니라 지금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선을 따라 올라왔다. 부드럽고도 단호하게. 내 셔츠 위 단추 하나, 툭. 그리고 또 하나, 툭. 천천히, 정확하게. 나를 풀어갔다. 입술이 목덜미에 머물렀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머리카락을 감쌌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입을 다물었지만 그 안쪽에서 자꾸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후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가까이, 더 천천히 나를 덮었다. 손끝이 지나가는 자리에 내 몸은 무너지는 듯 휘청였고 입술이 머물다 떠나는 순간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녹아내렸다. 서로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다시 꺼내는 시간이었고 기억이 몸으로 번역되고 있었다. 그 밤 우리는 이름도 형태도 필요 없었다. 그저 숨소리와 체온만으로 서로를 받아들였다.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실은 모든 감각이 더 예민해졌다. 침대 위에서 세상은 아주 작고 우리는 서로의 전부였다. 내 손끝에는 아직도 그의 숨결이 남아있었고 입술 위엔 말로 다 못한 진심이 맴돌고 있었다. 사랑은 그렇게 말보다 먼저 몸에 먼저 새겨졌다. 그날 아침 햇빛이 커튼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방 안을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떴고 곧바로 내 옆에 누운 사람을 바라봤다. 지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숨결이 고르고 표정은 어딘가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고요한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눈을 돌렸다. 침대 시트엔 여전히 어젯밤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먹먹했다. 후회는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그리 간단한 감정도 아니었다. 씻고 나와 주방에 섰을 때 지우는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잘 잤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다음 말이 서로에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하루 이틀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다. 지우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졌고 나는 괜히 주방에서 그와 마주칠 시간을 피했다. 밤마다 내 귓가에는 그날 그의 숨소리가 다시 떠올랐고 베개를 껴안을 때면 그의 손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다. 요즘 좀 피하네. 지우가 먼저 말을 꺼낸 건 함께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그 질문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손에 든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난 그날 후회하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진짜요? 응. 근데 내가 후회하고 있다면 그건 좀 아플 것 같긴 해.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잔에 와인을 따르면서도 눈앞에 떠오른 건 지우의 눈, 입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 감싸던 팔이었다. 그리고 민우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는 여전히 나를 믿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내게 잘 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는 그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며칠 뒤 민우가 집 앞으로 찾아왔다. 요즘 이상해. 우리 좀 그냥 솔직히 말하자.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혹시 누구 있어? 그 질문 앞에서 나는 결국 무너졌다. 있었어.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답지 않다.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민우가 떠난 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지우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미안. 그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인지, 민우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히 변한 게 있었다. 시선, 거리, 공기, 그리고 마음의 균열. 사람은 선을 넘는 데는 순간이지만 다시 돌아오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돌이킬 수 없지, 그치? 지우는 문에 기대 선 채 나를 오래 바라보다 말했다. 그게 사랑이었으면 괜찮은 거 아닐까? 나는 그 말에 끄덕이지도 못했다. 그저 눈을 감았다. 이후 우린 다시는 그날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는 건 없던 일이 아니라 그만큼 깊이 새겨졌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다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자고 아침이면 각자의 일터로 나갔다. 어느 날 지우가 내게 말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정말 모른 척인지 도망인지 나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지우는 예전보다 더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나 역시 퇴근 후 카페에 앉아 괜히 시간만 죽이고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그렇게 해서라도 집안의 공기와 그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비가 내리던 밤, 현관문이 열리고 젖은 셔츠를 입은 지우가 말도 없이 들어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끔 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눈을 감고 있었고 무릎 위에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너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지우의 물음은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직후 식탁 앞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나는 컵을 들다 말고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차분했지만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 그날 내 표정, 내 숨소리.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나를 피하던 눈빛까지. 지우야, 내가 널 혼자 상상한 거야? 아니면 진짜 그날 너도 나랑 같았던 거야? 나는 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았어. 그날 밤 그 순간만큼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우린 마주 앉은 채 서로를 오래 바라봤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소리도 없이 뜨겁게. 미안해. 내가 먼저 말했다. 너한테도, 민호한테도, 그리고 나한테도. 지우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중얼거렸다. 괜찮아. 난 지금 내가 울고 있는 이유가 내 앞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눈물이 더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지우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내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입술 하나 열지 않고 천천히 나를 안았다. 그 품은 따뜻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그대로 무너졌다. 너무 미안해.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떨며 말했다. 지우는 내 등을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손끝이 지나가는 자리에 긴장이 녹듯 풀려내렸다. 유진아, 지금은 그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마. 너 그대로여도 돼. 그 말이 숨처럼 가슴에 스며들었다. 우리는 말없이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서로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지우가 내 턱을 살며시 들어올렸다. 눈물 자국을 손끝으로 닦아내고 이마를 내 이마에 붙였다. 숨결이 닿았다. 이마에서, 코끝에서, 입술 앞에서 서로가 원하는 게 말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라는 걸 우린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입술이 닿았다. 가볍게 그러다 더 깊게 느리지만 확신 있게. 그 입맞춤은 욕망이 아니었고 위로였고 사랑이었다. 지우의 손이 내 등을 따라 조심스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움직였고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품 안에 머물고 싶어 조금 더 가까이 파고들었다. 괜찮아, 나는 내가 어떤 감정으로 이 안에 있어도 돼. 그의 말은 속삭임처럼 흘렀고 나는 눈을 감으며 그 말 안에 잠겼다. 셔츠 천 사이로 닿는 손바닥, 점점 뜨거워지는 숨결, 그리고 무릎 위에 얹힌 내 손을 지우가 살며시 잡아 올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피하지 않게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눕혔다. 욕망이 아닌 이해로, 갈망이 아닌 확신으로 서로를 탐했다. 어디서부터였는지 기억도 흐려질 만큼 시간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숨결이 깊어졌고 손끝이 떨렸다. 옷은 어느 순간 사라졌고 남겨진 건 진심이 닿은 온기뿐이었다. 그 밤 우리는 다시 서로의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죄책감도, 내일이 무서운 두려움도,
그 순간만큼은 조용히 옆으로 밀려났다. 그의 손끝에서, 그의 입맞춤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게 그토록 오래 내가 목말라 했던 감정이었다. 이불 아래 우리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잊기 위한 밤이 아니라 남기기 위한 밤이었다. 사랑엔 정답이 없죠. 누군가는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그들은 진심이었다는 것. 순간을 피하지 않았고, 감정을 외면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려 했었던 두 사람. 그 마음은 우리가 감히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론 옳지 않더라도 진심이었던 사랑은 누군가에게 삶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혹시 그렇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영상이 그런 감정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 사랑을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조금 더 용기 내서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감정에 살며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